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저희가 공매도가 뭔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공매도 환경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개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 공매도와 관련한 지표를 잘 살펴서 투자에 이용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매도와 관련한 지표를 찾아보는 방법부터 이 지표들을 투자에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매도와 관련한 중요한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공매도는 주식을 먼저 판 뒤에 다시 사서 갚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공매도는 영어로는 숏셀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판 주식을 다시 갚기 위해서 매수하는 걸 숏커버링이라고 부릅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한다는 숏과 회복한다는 의미의 커버가 합쳐진 말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생각해서 매도했던 걸 복구하기 위해 다시 매수한다는 뜻이죠. 뉴스를 보면 종종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숏 커버링 현상으로 보인다. 이런 말이 보이는데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숏 커버링은 주식을 사들이는 거니까 수급적인 이유로 주가를 반짝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숏 커버링은 계속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단 단기 반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급반등할 때는 이게 저가 매수세에 의한 건지 아니면 숏 커버링에 의한 건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한편 공매도를 친 뒤에 주식을 미처 갚기도 전에 주가가 예상치 못하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벌어지는 게 숏 스퀴즈인데요. 이건 숏 커버링을 해야 하는데 예상외로 주가가 올라버렸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상승 중인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그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유통 주식 수는 떨어지고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오르겠죠. 그럴수록 공매도 세력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 이런 압박 속에서 주식을 쥐어짜듯이 매수한다는 의미로 숏 스퀴즈라고 부릅니다. 이 숏 스퀴즈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2021년에 있었던 미국의 게임스탑 사태입니다. 미국의 게임 소매업체인 게임스탑의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공매도 리포트가 발간되면서 한 헤지펀드에서 이 게임스탑을 대량으로 공매도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당하지 않고 똘똘 뭉쳐서 이 게임스탑 주식을 집중 매수한 뒤에 홀딩하는 전략으로 주가를 밀어 올리는데요. 그러면서 이 게임스탑 주가는 약 열흘 사이에 무려 1600%가 폭등하고 결국 공매도 세력이 큰 손실을 떠안고 패배를 선언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종합 포털에 들어가면 개별 종목의 공매도 종합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매도 전체 수량과 잔고 수량의 추이를 보시면 됩니다. 또 공매도 거래 상위 50종목과 공매도 잔고 상위 50종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유의하셔야겠죠. 여기에서 또 확인하셔야 될 게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인데요. 만약에 어떤 종목이 급반등하고 있는데 이 매수 주체인 기관들과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가 일치한다면 숏 커버링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대차 잔고를 확인하는 겁니다. 대차 잔고는 대차 거래에 대한 잔고인데요. 흔히 공매도에 대한 선행지표라고도 불립니다. 대차 거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금융회사에서 주식을 단기로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빌려주는 거래입니다. 이때 대여자는 차입자에게 일정 정도의 대여 수수료를 받고 계약이 종료될 때에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똑같은 주식을 똑같은 양으로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증권사가 기관에게 주식을 빌려줄 때는 대차 거래, 개인에게 빌려줄 때는 대주거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증권사에게 주식을 빌리면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이 빌린 주식을 사서 다시 갚으면 대차 잔고는 줄어듭니다. 이 대차 거래가 언뜻 들었을 때는 공매도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공매도가 증가하면 대차 거래 역시 증가합니다. 다만 대차 거래는 공매도 외에도 해치 거래나 ETF 설정 등 다양한 투자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차 거래가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매도가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대차 잔고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인데 공매도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주식을 빌려서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여지가 많은 종목이라면 그만큼 대차 잔고도 많이 쌓여 있겠죠.
이렇게 각각의 경우를 잘 구분해야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차장고가 많다는 것은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대차장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공매도가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의 수가 늘어난다고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하려는 종목의 대차장고와 공매도 잔고 추이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대차장고 추이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세이브로 페이지에 가시면 종목별 대차거래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차거래와 공매도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면 공매도 세력이 개입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동시에 줄어든다면 빌렸던 주식을 다시 갚는 숏 커버링 물량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급이 계속해서 개선된다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공매도와 관련한 기본 개념들을 정리했습니다. 공매도 관련 지표들을 평소에 투자할 때도 잘 활용하셔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